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자켓 김영민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함께합니다.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그냥 뉴스 자키였는데 네. 이제 아예 그냥 쓰리고 뉴스 자키가 그러니까요. 돼버렸네요. 항상 쓰리고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기분 뭔가 좋습니다. 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 저 여기서 기다리면서 들어보니까 여기서 방송을 하고 오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 앞서서 수중계로 또 뉴스를 예. 전해드리고 있는데 예. 그때도 제 목소리가 들어가죠. 많이 좀 들어주시고 항상 보면요 습도를 알려주세요. 맞아요. 습도는 왜 알려주는 겁니까? 일단 온도 알려주고 예. 습도 알려주고 어. 그리고 이제 눈 오면은 눈이 얼마나 왔는지도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비 오면 그것도 알려드려요. 근데 비와 뭐 눈은 알겠는데 도대체 습도는 왜 알려주시는 거죠? 이 습도가 네. 중요할걸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러게 말해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면 유튜브에 좀 실시간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보는데요.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좀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탑승한 헬기가 추락하면서 여기에 네.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망했는데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또 외무장관까지 모두 9명을 태운 헬기가 이 불의의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숨졌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이란 정부가 현지 시간 어제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게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악천후를 만났다고 하고요. 네. 그게 아주 유력한 추락의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인이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추락한 헬리콥터의 노후화도 요인으로 꼽히더라고요. 네. 이 헬리콥터가 50년 이상 운용이 돼서 굉장히 노후 기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숨진 이란 대통령의 생사 여부와 관련해서 또 가짜 뉴스도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헬기 추락 사고 관련한 거짓 정보들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사고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 소셜미디어에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다라고 주장하면서 네. 한 헬기 영상이 퍼졌는데 이 산 중턱에 추락해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네. 영상이 퍼진 겁니다. 예. 이게 거의 뭐 수백만 조회수까지도 나왔는데요. 네. 전혀 다른 사고 영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또 다른 헬기 잔해 사진도 퍼졌는데 네. 이것도 무관한 사진이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라이시 대통령의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근처에 서 있는 사진이 퍼지기도 했는데 이것도 이번 사고와는 무관하게 지난 2022년에 라이시 대통령이 홍수 구조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 대통령의 사망 정말 충격적인데요. 중동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강경 보수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1인자고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서열 2위인데요. 네. 2인자가 갑작스럽게 공백이 되면서 중동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네. 상황에서 하마스와 후티 반군, 헤즈볼라처럼 무장단체들을 지원해 왔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망이 이번 중동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해석들 나오고요. 그래서 미국, 유럽연합, 아랍국가 등 국제사회가 애도를 표하면서도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라이시 대통령이 지금은 2인자지만 네. 차기 1인자, 최고 지도자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체제 안전성이나 또 승계 구도까지 흔들리게 됐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를 메울 후보자들 치열한 권력 투쟁이 예상이 되고 네. 이란은 이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오는 6월 28일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바로 확정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국무회의 후에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법안의 부당성 지적을 하고 제2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는 형식으로 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네. 공수처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그 지난 13차례의 특검들이 모두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서 이번 최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야권에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이 합의 처리의 관례가 깨졌다.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야권은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롯해서 지금 7개 야당 지도부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결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는데요.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에서 이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특검법 수용 촉구했고요. 조국 대표도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대통령의 법률 제2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 예.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 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 오늘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 열 예정이고요. 오는 25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 열 네. 예정입니다. 그래요. 여당은 여전히 특검법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충여공 원내대표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예.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 찬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 지금 이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대통령실과 비슷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 수사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서 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의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국회에 입법권이 있다면 또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건데 누가 또 사용했다고 해서 이거를 비판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대통령실 소식인데요. 정부가 해외 직구와 관련된 대책을 내놨다가 철회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사과를 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이 어제 브리핑 열고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지자 공식적으로 사과한 건데요. 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송구스럽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네.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혼선을 초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계부처가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도 소비자의 선택권 그리고 더해서 안전성까지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윤 대통령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논란에 대해서 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 이런 질문을 받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이 해외 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따라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논란을 접한 후에 네. 참모들에게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한 여야 반응 좀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가 민생의 각 정책 그리고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는 당과 충분히 협의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정의 협의가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면 국민의 우려, 혼선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당도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견제하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번복하는 일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프로세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여당 내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자 뭐 굉장히 비판을 했던데 여기 또 오세훈 시장이 참전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지는 자세를 함께 풀어가야 된다.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돼야 된다. 또 이래가지고 참전이 됐습니다. 직구시장이 워낙 크고 또 맞습니다. 민감하다 보니까 여야 반응도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성판 N번방이 있다는데요. 여성판 N번방 논란에 나경원, 허은하 대표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성판 N번방 이거 어떤 겁니까? 네, 85만여 명 굉장히 많은 회원 수를 지닌 네. 여성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예. 여기 안에서 남성들의 알몸 사진, 개인 정보 등을 공유한 일이 일어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이 남성들의 외모, 사생활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도 일삼았는데 그래요. 이들이 대부분 공유된 남성들이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신체 부위 사진이 공유된 정황도 있고 심지어는 미성년자의 신상을 공유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게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라면서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로 엄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도 허은하 대표의 글을 공유하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함께 남성의 성인권 침해 방지하고 예.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도록 해결책 마련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남성의 성인권 침해하면 안 되겠죠. 또 여성이 잘못했으면 또 남녀의 차별 없이 그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주한미군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공개된 외국인들이 네. 미군이거나 그런 그래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한미군 내부에서도 이 사실을 지금 인지하고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는 게 지금 국내뿐 아니라 미국 내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도 이 사건이 전해지면서 더 사건이 퍼지고 있고요. 예. 경찰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수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돼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